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권재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시 이전에는 합판 조각을 이어붙여 나가면서 인간 군상이나 이제 동물들을 이용하여 조형적인 형태를 연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움직임을 통해 제가 생각한 개념을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대구에서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주를 하고 삶을 정착하기 위한 모습을 약간 생존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제 물고기 떼들이 이제 이동하는 그 이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개인전을 이제 했었고, 이번에는 근데 이제 예전의 방식과 다르게 조금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절벽 아래라는 이제 작품인데, 여기 있는 이제 비너스 조각상은 미의 여신 비너스로 이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석고상을 예술가로서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설계를 할 때 전시 기간이 3주인데 그 3주라는 시간을 이제 쪼개어서 여기 있는 작품이 이동을 하면서 석고상이 3주가 지나면 다 떨어지도록 이제 설계를 하였습니다. 30초마다 0.05mm씩 움직이는데, 만약에 사람을 인체를 감지하게 되면 이 작품은 3분 동안 멈춰 있게 되고, 사람이 관객이 많이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살아남는 석고상이 더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실제는 16일 만에 이제 종료가 되도록 하였는데, 만약 아무도 전시를 관람하지 않는다면 이제 16일이 지나면 모든 석고상이 다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한 이유는, 제가 2008년에 데뷔하여 13년 동안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빛이 나던 많은 작가들이 전시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생활고로 인해 예술계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누군가의 기억에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술가들이 사라지는가에는 이 미술계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크게 차지하고 있는 듯 한데, 기획자 또는 전시기관들의 입맛에 맞아야만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끝.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여 여러 집단을 이제 구성하고 소속하게 되며, 개인은 스스로가 그 집단에 동의를 하면서 규범을 따르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집단은 목적성을 가지게 되고, 그 목적은 집단의 유대를 엮어줍니다. 목적성에 벗어나는 행위는 때론 균열을 일으켜 집단을 붕괴시킬 위험에 처하기에 기준을 만들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려 합니다. 이 작품은 같은 높이라는 작품인데,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은 사회적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분은 이제 각각 이제 다른 종류의 식물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 높이를 이제 자라게 되면 여기 센서가 있는데, 센서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예촉이 날이 돌아가면서 일정 높이에서 잘라내게 됩니다. 이것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낮은 높이에서 베어 나가게 되면서 무슨 식물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사회의 기준들도 그 개개인의 개성을 사라지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 작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치가 3개뿐이라 잘려나가는 장면을 볼 수는 없는데, 나중에 이 작품으로 다시 전시를 하게 된다면 수십 개를 더 제작하여 매일매일
간헐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구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2번은 없다입니다. 2번에 없다는 의미는 첫 번째만 있고 두 번째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매일 뉴스를 보았는데 어느 당에서 정권을 잡든지 항상 실망만 하게 되면서 요즘은 정치 뉴스를 잘 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는 손을 만들었는데 승부가 안 나는 게임을 1분 간격으로 무한히 반복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서로 선을 긋고 타협 없는 정치판에 대한 환멸을 지겹도록 반복하는 게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10년 전 레지던시 공개 비평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당시 저는 열정적으로 즐기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나름 지역에서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 비평 자리에서 한 비평가로부터 취미는 집에서 하지 왜 이런 곳에서 하느냐 라는 평을 듣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들으니 수치심과 분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작업을 할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고 어떤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표현하기 위해 형광으로 새긴 글씨에 덧칠을 하고 덧칠을 해서 표면이 드러나지 않게 작업한 후 백지처럼 보이도록 하였지만 관객이 다가오게 되면 UV 라이트가 작동하면서 글씨가 선명히 드러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10년 동안 그 말을 곱씹으며 작업하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그 말이 형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인 수치심이나 분노는 사라지고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 말이 폭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과 싸우며 이악 물고 작업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조언이 되는 것인가? 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비슷한 경험을 한 작가들도 많아서 공감을 할 것 같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 하는 호기심도 있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획자가 누구일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말은 폭력인가 조언인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를 꽁한 작가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